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조사생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황혜두 의원님 나오셨고요. 또 남호긴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테이블4가 지금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이 댓글에 좀 테이블이 좀 후져 보인다 이런 댓글도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테이블4를 딱 해서 좀 고급져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고급집니다. 네. 김원웅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저희가 5분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 기념사에서 뭐 친일이 우리나라 발전을 막는다, 친일파 국립묘진 파묘해야 된다, 이승만 아이템 다 친일파다 이렇게 좀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안 좋긴 한데요. 안 좋긴 한데 옳은 소리죠. 친일파는 제거를 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도 친일파 후손인데 30만 평을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큰 소리 치고 땅 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화가 많이 나죠. 진짜 근데 애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좀 제도화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인식들이. 친일은 정리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지금 말고. 지금은 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꼭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딱 뭐 친일파 그러면 나쁜 뭐 업적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또 그거 말고도 좋은 일을 하는 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어떤 뭐 조사를 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다 그쪽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그저 백성애들이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따질게요. 지금 우리가 뭉쳐도 지금 힘든데 그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뭐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꾸 패갈려가지고. 그 사람 믿었어요. 왜냐면 자기 부모가 자기가 60, 70대였으면 자기 부모 세대는 일제 친화에 안 걸린 사람 없잖아. 일제 친화에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80 이상 된 분들은. 그거 다 친일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미쳤어요. 그런 식으로 백선님 장군을 갖다 사형시켜야 된다 하고 어떻게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노? 참 우리가 가정을 지키다 보면 어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내 가정의 역사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친일을 했을 수 있다. 역사는 잘하고 못하고는 못 해야지. 일본도 저거가 그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만 저것도 살았기 때문에 그리 안 했겠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그렇지. 된다. 역사 후에 고려시대에 뭐 다 우리가 전쟁으로 싸움 안 붙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네, 5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김원웅 광복회장, 이분 이제 전 국회의원이기도 한데, 기념사를 통해서 이승만은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 민족 반역자,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다. 아주 심한 표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18일 친일 청산 논란을 일으킨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요. 5분의 목소리,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친일파 청산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2분은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분은 목소리까지 동의해 주신 경남 60대 여성, 그 사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열받았어요, 이분. 자, 남 보좌관님 먼저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친일파가 잘 사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조정래 선생의 그 뭐 소설에도 쭉 나오지만, 뭐 이 독립운동가들은 뭐 가장이 그때 농사지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만주벌판 뭐 어디 산으로 가서 독립 이제 운동을 하다가 불기의 객이 되고 뭐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거지가 되고 깡패가 되고 노동자가 되고 친일파 후손들은 호의호식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전북의 60대 남성 첫 번째 분 30만 평 땅을 친일파 후손이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 지금 어떤 이 뭐 이번 총선도 한일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무역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전 현재 이런 뭐 집권청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건국절 논란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측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꼭 안타깝게 여기는 게 독립과 어떤 뭐 반일 친일파 처단을 놓고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건 독립입니다. 독립. 그렇죠. 예. 친일파 처단이 우리 국가의 뭐 목표여야 그렇죠. 되는 게 아니고 반일이 우리 국시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문화적으로 성숙한 또 경제적으로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이뤄서 국민들도 행복하고 또 세계 평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면 되는데 모든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를 반일에 두는 거 네. 이제 그런 행태는 좀 이제는 더 성숙하게 극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예, 그런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네. 부분에 저도 다 공감하는데 네. 이제 그게 여태까지 계속 미뤄져서 네. 좀 수십 년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예. 저도 뭐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예.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있거든요. 네. 대구에 계신 이상화 선생님 그 예. 후손분이라든지 그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시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만평을 그 이제 독립운동하는데 쓰셨고 선주를.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의 후손은 월세 2-3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네. 계시고 또 통영에 한번 갔었어요. 거기 네. 지금 최부근 선생님이라는 분의 후손인데 가슴 아팠던 게 사진도 겨우 찾았어요. 한 장. 그 독립운동 하셔서 당시에 고문당하시고 이제 그 절대 이런 한복만 돌아가실 때까지 네네. 입으시고 하셨던 분인데 사진 한 장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후손도 90세신데 국가 유공자, 그러니까 참전 용사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 막 다리 이렇게 발가락 절단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다 알고는 있는데 계속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네. 나니까 저도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되게 열악하게 살고 계신데 예.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 살고 네. 이 문제를 그럼 언제쯤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니까 계속 뭐 검찰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 잡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 이분이 이제 예전에 유신에 참여하고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했으며 또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징송한 뒤 광복회장이 됐다라고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이 얘기해서 뭐 김은혜 대변인뿐만 아니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메시지에는 또 공감한다라고 하지만 이 메신저에 대해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뭐 대한민국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눠지진 않겠죠. 네. 근데 사실 이분은 좀 일단 되게 과격하고 뭐 파묘부터 해서 파묘라는 표현은 좀 아주 뭐 과격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보수 정당만 무슨 뭐 또는 뭐 친일파 정당이 계속 집권해온 나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을 했고 문재인 이제 대통령도 벌써 집권 후반부로 가는데 그 뭐 역사를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일본을 제대로 극복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랜이나 계획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을 막 몰아붙여 가지고 너는 친일파야 하고 낙인을 찍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냥 불쑥불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황기도 의원님도 참 좋은 일을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그 참 그 후예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자주 독립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뭐 목숨을 바치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인데 그럼 우리 독립기념일이 언제냐고 물었을 때 국민들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네. 두 분도 아마 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진 않겠지만 독립기념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독립유공자를 예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이 독립기념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이 해방과 광복이 그냥 혼재돼 가지고 이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또 모든 방송에서도 이번에 75주년 광복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광복절을. 그렇죠. 근데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75주년 광복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해방된 날인 거고 실제로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인 겁니다. 예. 이제 새로운 빛을 찾고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도 해방은 단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로 미 군정의 우리가 지배를 받은 겁니다. 미 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의 지배를.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일장기가 그냥 이 성조기로 바뀐 그런 날이 그리고 만 3년을 또 미군의 지배를 받은 거죠. 미군은. 그래서 45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뿐이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 날은 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광복절이 국경일이라는 게 국경일에 관한 법에 보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인데 네.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미군의 지배를 받은 걸 우리가 경사스러운 날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확하게 48년 8월 15일을 광복절 또 그 의미를 독립기념일로 우리가 축하하고 광복절하고 독립기념일이 같은 날이잖아요. 예,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하루 더 연장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도 네. 그 1949년 이제 이 광복절을 제정할 때 네. 국경일에 관한 법에서 처음에 명칭을 이제 그 3.1절 그리고 뭐 개천절 네. 그리고 이제 7월 17일이 이제 지금은 제헌절인데 명칭을 헌법공포기념일 그리고 원래 지금 광복절을 8월 10일 독립기념일로 네. 이렇게 해서 국무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잡하니까 다 세 글자로 하자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 헌법공포기념일이 제헌절이 되고 이제 독립기념일로 국무회에서 통과되는데 광복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50년에는 이제 6.25가 터졌으니까 50년 8월 15일은 대구에서 광복절 2주년 기념식을 했고 또 51년은 부산에서 광복절 3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네. 그때는 뭐 이 사회주의 계열 정당도 예를 들어서 50년 49년에는 뭐 우리 광복 1주년을 축하한다. 네. 50년에는 뭐 독립 2주년을 축하한다 이렇게 성명도 내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순간에 50년대 중반쯤부터 갑자기 그냥 광복이 45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제에서 벗어나서 미군 지배를 받은 걸 아주 경사스러워하고 있는 네. 이제 이상한 좀 우스꽝스러운 그 자주 독립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이런 정신을 훼손하는 상태가 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똑똑하네. 이게 아마 이제 해석에 이렇게 네. 어떤 견해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김병민 그 정당 정책 TF 위원장님 맞으시죠? 그 김병민 위원장님. 네네. 그분께서도 보면은 이번에 이걸 바꾸겠다 해서 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임시정부 그거에 대한 어떤 존재를 인정하는 그 문구를 거기다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그 지금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래통합당의 그 비례대표 의원님이 또 건국절 이걸 또 해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네네. 입장을 명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가 이제 그보다 전에 예. 있었는데 그 정신적으로는 있었고,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일종의 없었다. 그래서 정신만 이게 이어져 온 거를 이 기점에 대해서 이제 1948년으로 할 거냐, 그 전에 이걸 인정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헌법에도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돼 있는 걸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의견이 계속 나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건국절 논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국절 논란도 사실 갑자기 불거졌지만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도 98년 이제 자기 임기 첫 해죠. 그때도 건국 50주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러니까 48년을 건국으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건국 50주년에 맞춰서 제2의 건국운동을 하자 그렇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2007년 이럴 때 사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그때 맞춰가지고 임시정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 이 나라를 세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런 건국절 논란, 48년 8월 15일을 우리 건국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모든 우리 민족의 노력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네. 그럼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됐느냐 이거는 근데 정작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죠. 우리 독립국가를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독립국가를 건설한 게 48년 8월 15일이라는 거, 독립을 한 게.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은 독립은 필요 없고 그냥 반일만 하면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퇴색되는 게. 그래서 뭐 광복절이 48년 8월 15일인지 45년 8월 15일인지 해방은 뭐고 광복은 뭔지 뭐 일제에서 벗어나면 뭐 일제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미군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뭔가 참 정리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뭐 친일파 얘기 파묘하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 의도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48년 8월 15일을 명확하게 이제 광복절은 그날이다 최소한 해방은 45년 8월 15일이고 그리고 우리 어떤 독립을 언제 했는가 그 독립을 언제 했는가가 명확히 이제 이 확립이 돼야 독립운동의 의미도 그 참 이 피를 바쳐서 우리 선열들이 이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게 더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앞에 쭉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이승만 국부론이 또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인데 이 존재를 부정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 101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어떤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처벌법이 마련돼서 실제로 반민특위가 그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암살 시도라든지 뭐 노덕술 씨를 비롯해가지고 친일 경찰들이 당시에 막 쳐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때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하시고 네.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임기도 갑자기 그러니까 그 50년으로 돼 있던 걸 49년으로 단축시키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그 김상덕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사퇴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친일 반민족 그러니까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게 진행되면서부터 삐라가 또 당시에 뿌려져가지고 뭐 빨갱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색깔론이 또 등장하면서 이걸 다 이제 그 좌파 빨갱이들의 소행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게 색깔론 그러면서 뭐 국론 분열론 그때 친일파의 어떤 10대 개변이라고 저희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까 그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경남 60대의 분께서 마지막 그 60, 10대 그 사람 부모는 일제 취해서 안 그런 사람 어디냐. 네. 이게 흔히 이제 공범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다 그랬다. 그리고 뭐 후고책론이라고 그 친일 그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개인이 많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작년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도 반민특위로 국론 분열됐다. 네. 이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문제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건너뛰어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황 의원님 똑똑한데? 근데 이 네. 독립기념일 광복절의 의미와 이제 친일파 청산이 아직 안 됐다 이런 게 사실 뭐 청산의 의미가 뭔지도 이제 저는 가급적 상대 정당을 공격하고 이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도 뭐 친일파의 후예들이 아직도 현역 의원으로 중진으로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또 민주당의 전신정당에는 당대표, 당의장까지 했던 분도 또 친일파의 후예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사과도 하고 있었죠. 예. 근데 그 부분들 그럼 청산을 어떤 의미로 할 건지 그런 분들 아직도 공직에 계신데, 그래서 제 말씀은 우리나라의 국시가 어떤 나라의 큰 방향이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어떤 뭐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지. 나라의 모든 역량이 오로지 그냥 뭐 친일파 청산, 여기 원칙이나 어떤 뭐 기본도 없이 뭐 큰 어떤 뭐 줄기도 없이 다짜고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파묘하자, 야 너는 친일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영원히 해결 안 되고 그냥 이제 이건 국민 분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 말씀에 다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게 끝나지 않거든요. 이전에도 전 비슷했다 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떤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도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오히려 그 지지하신 분들한테도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타협이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타협은 그 어찌됐든 이게 막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그렇게만 해서는 절대 답이 안 풀린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자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중요한 게 이제 전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후손의 후손분도 돌아가시고 이제 맞아요. 3대, 4대 분들도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과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의미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가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고 이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받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그게 진짜 사과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런 걸 지양하고 우리가 그 과거를 확실히 알고 후손들한테 알려주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네거티브로 가면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맞아요. 독립유공자의 후손분들 그 하셨던 분들이 잊혀져가는 분들을 기록하고 좀 포지티브하게 이 실체를 좀 알리자는 게 저의 활동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제 우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이낙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제 출마 후보죠.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친일 잔재 청산 충분히 못한 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아닌가. 현재 전당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청와대랑은 약간 다른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처럼 이렇게 좀 열띤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박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커피까지 저 밑에서 사왔는데 아무튼 오늘 슬기로운 조사상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듣다가 좋으시는 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저도 듣다가 졸거든요.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이게 봉사활동 하시니까 이제 바쁘세요, 황 의원님이. 카톡 보내면 한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또 여러 지역에 다니시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잘 알고 계셔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조사생활 김원웅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